저 순대를 보니까 순대는 소금 찍어 먹어야 제맛이잖아요. 소금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전사면 사장님이 전에 준비했던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희 보통 천일염이에요. 굵은 소금, 김치 담을 때 이렇게 좀 정제되지 않은 소금을 많이 쓰죠. 이거를 요리에다 직접 하시는 분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요리에다 직접 하면 좀 쓴맛이 나요. 기본적으로. 몸에는 좋은 건 확실한데 정제가 안 돼서 쓴맛이 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갈아가지고 뭐 볶아가지고 아니면 다시 구워가지고 뭐 해서 구운 9번 구운 소금 죽이려면 뭐 여러 가지로 만들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나온 게 저희 송화소금이에요. 구운 소금에 잘 정제해서 구운 소금에 송화가루를 섞어가지고 만든 게 저희는 송화소금이에요. 송화소금. 그리고 요거는 요즘 되게 많이 팔더라고요. 히말라야 핑크솔트 되게 유명하게 이게 이제 뭐 어디 산 굴에 이렇게 나는 거래요, 소금이. 그래서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디서 순대 사니까 줬어요. 이거 순대 사니까. 그래서 모양이 너무 이쁜데 이거는 굵은 거라 이렇게 어떻게 갈아 먹어야 돼서 글라이드를 다시 샀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산성도 테스트를.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변하죠. 미네랄이 이만큼 많다는 소리예요. 미네랄이 많으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해요. 근데 요거는 아무리 봐도 안 변하죠. 근데 저희 거는 안 변하는 것 같은데 요 끝에 보이세요? 요 끝에 연두색으로 변하고 있죠. 미네랄이 닿는 데가 연두색으로 변하고 있죠. 여기는 핑크솔트는 이게 없어요. 미네랄이 되게 좋다고 광고를 많이 하는데 핑크솔트는 미네랄이 없다는 거예요. 색깔이 안 변해 끝까지. 근데 우리 거는 고기 색깔이 연두색으로 살짝 변하는 게 보이시죠? 끝에 그렇게 미네랄이 있다는 소리예요. 거기 안에 살짝 보이시죠? 이게 변하는 게 시커멓게 변하는 게 미네랄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소금도 좋은 거를 먹어야 되고 간장은 왜 따셨어요? 간장도 저희는 하나부터 열까지 진짜 다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게 그냥 저희 보통 많이 사 먹는 간장이잖아요.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 써있어. 원료명, 원재료명, 정제수, 천일염, 팔찌두유, 소매, 기타 가당 이렇게 써있어요. 양조간장, 식품 유형에는 양조간장이라고 써있는데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저희 거는 양조간장 원액 98% 이렇게 써있어요. 화학적으로 가격이 이렇게 저렴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화학적으로 그냥 섞어가지고 그냥 간장처럼 만든 거예요. 저희 간장은 시골에 가보면 아직도 저희 어머니 간장 담그시거든요. 매주 사다가 띄어가지고 또 소금물에 담가가지고 막 해야만 간장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간장이 이렇게 뚝딱뚝딱 뭐 싸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냥 간장 맛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화학적으로 화학물. 근데 우리 거는 간장, 양조 간장 원액이 98% 들었어요. 이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갓소부시랑 뭐 가다랑어랑 뭐 다시마, 감초 이런 거를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간장이 맨 처음엔 좀 깜짝 놀랐어요. 맨 처음에 장조림을 하면 좀 간장이 시커멓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는 넣으면 조금만 넣어도 시커멓게 나온단 말이에요. 색깔이 그럴싸하게. 이게 안 나와 색깔이. 그래서 어이씨 왜 이렇게 간장색이 안 나? 이러고 막 더 부었어요. 짜증났어요. 근데 먹어보면 확실히 감칠맛이 넘쳐요. 다른 거 안 넣어도 얘만으로 그냥 물에다가 얘 넣고 해도 감칠맛이 나요 진짜. 그러니까 간장이 요즘 옛날에는 우리 간장이 비싸다 생각했는데 요즘은 다른 데 것들도 워낙 올라가지고 우리 게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렴해졌어요. 치약이랑 똑같아요. 다른 데 거 옛날에는 우리 거가 4,800원 다른 데 거 다 낮았을 때 우리 거 비싸 이랬잖아요. 간장도 맨 처음에 할 때는 저희 게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다른 데 게 워낙 오르니까 저희 게 상대적으로 저희 건 가격이 그대로 6,800원짜리 큰 거
얘는 지금 여행 선물용으로 작은 거 나온 거고, 얘가 6,800원이니까 다른 거보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렴했었어요, 가격이. 근데 맛은 정말 장조림 장아찌 같은 거 담아보시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왜 이렇게 맛있냐고. 너희 집 장아찌 뭔 짓을 했길래 이렇게 맛있냐고. 정말 간장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데모고요. 저희 지금 이제 이무종 리더님의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것 좀 나눠주세요. 내용이 짧지 않아요. 벌써 눈을 막 도끼 눈을 뜨시고 지금 후딱 봤어요. 앞뒷면이에요. 한 장씩까지 쓰면 돼요. 이쪽부터 보세요. 여기 양쪽. 뒤에 있어요? 하나. 이게 여기 이렇게 같이. 이게 나한테 한 손씩 더 좀 불러주세요. 없어. 뭐야? 그래서 원래 인원수에 맞춰 뽑아왔는데 갑자기 한 명이 늘어나서 그런 거야. 자, 이렇게 앞으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메 비즈니스를 우리가 비즈니스로 받아들인 다음에 실수를 줄이면 성장이 빨리 할 수 있어요. 어떤 형태건 간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실수를 두려워하면 성장이 안 돼요. 그죠? 실수를 두려워하면 성장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의 실수라는 걸 보고 내가 그거에서 배운다. 그러면 내가 실수를 덜 할 수 있죠. 그럼 성장을 빨리 할 수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자, 처음에 사업 초기에 주의할 점, 첫 번째, 잘 모르는 주위 사람들에게 묻지 않는다라고 써놨어요. 왜 잘 모르는 주위 사람들에게 묻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무엇인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요, 전문가에게 배워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게 가가지고 물어본다는 건 바보라는 짓이잖아요. 내가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전문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가서 그 암이 돼? 라고 물어봐요.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몰라. 그렇기 때문에 아메에 대해서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럼 풍문의 아메에만 얘기를 해. 또 하나가, 나에게 누군가가 내가 아메이를 안 하고 있는데 나 물어본다 그러면요, 선뜻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나한테 가서 취업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100% 부정적인 반응이 나와요. 그런 거 하지 마, 망해,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내가 한 번 들었던 것보다 더 모르는 사람 때문에 내가 흔들려. 그래서 남에게 물어보는 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전문 자료를 찾아보고 스폰서 라인에게 물어보는 게 맞아요. 두 번째 뭐냐면, 자기 방식으로 아메이 사업하지 않기예요. 마이웨이 하지 않기. 자, 자기 방식이라는 게 뭐죠?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속에서 자기만의 고착된 습관들이 있어요. 생활 방식이 있어요. 자, 그 생활 방식 안에 내가 아메이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메이라는 성공 공식 안에 나를 넣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아메이라는 성공 공식에서 지금까지 60년간 성공을 해온 그 방식으로 날 맞추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내 방식으로 아메이를 끌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내가 하던 대로 끌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내가 하던 대로 해서, 그냥 쉽게 생각해서 내가 하던 방식이 옳았다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하던 방식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잖아. 그럼 그걸 바꾸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웨이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전문 자료라든가 이미 성장을 해온 스폰서 라인에게 시스템이 하는 방식을 따라하는 게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실수가 줄어들면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거든.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전화로 사업 설명하지 않기라고 했어요. 전화라는 거는 뭐죠? 내가 마음을 전화 속에 전달하기가 쉬운가요? 그리고 내 목소리가 상대방이 들었을 때 듣는 순간 막 꿀 떨어지나요? 내 말투가 상대방이 듣는 순간에 막 다 머릿속에다가 모든 걸 다 집어넣을 수 있나요? 못해요. 거기다가 아메이는 방식 자체가 우리가 익숙한 방식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림으로 설명해주지 않고서는요,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기가 어려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자료 없이 그냥 말로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허공에 대고 내가 소리 지르는 게 돼버려요. 그 사람은 귀를 더 닫게 돼. 그러니까 전화는 뭐를 하는 용도죠? 안부 묻고 만날 약속을 잡는 거야.
우리가 만날 약속을 잡아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라고 하잖아요.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라고. 전화로만 이야기하는 거 안 돼요. 전화는 그냥 안부만 묻는 거야. 그리고 동창회 개모임 등 모임에서 전하지 않기라고 있어요. 모임에서 전하지 않기. 자, 우리가 전쟁을 한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전쟁을 해. 똑같은 전력이 있어. 나랑 여러 명이 싸워. 누가 유리해요? 여러 명이 유리해요. 간혹 보면 모임에서 자기 혼자 승질을 부리고 튕겨나가는 인간이 있어요. 자기가 이긴 것 같죠? 그 사람이 이긴 게 아니야. 그 사람은 스스로 자멸한 거야. 자폭한 거야. 그죠? 내가 가서 누군가에게 부정적이고 긍정적 아닌 사람들이 아메이에 대해서는, 근데 내가 가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은요, 단 한 명의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가 부정으로 바뀌어요. 그 한 명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정말 나랑 친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한 명으로 해서 전체가 부정으로 바뀌어요. 그럼 그 순간에 뭐가 되죠? 전장에서 나는 혼자가 되는 거야. 혼자 전부를 상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에서 이야기하는 건 자폭하겠다는 거야. 자멸하겠다는 거예요. 모임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거기에서 모임에서는요, 관계를 맺어가는 거잖아. 그 모임의 목적이 있잖아요. 가령 교회를 갔다고 가정하자고요. 교회라는 교회 안에 신앙이라는 테두리 안에 모인 거야. 그럼 신앙생활을 해야지 가서 왜 교회 가가지고 아무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거부받는 거죠. 그 모임에서는 그 모임에 맞는 행동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갔다고 하죠. 직장을 출근했어요. 직장에서 일은 안 해. 그래서 옆에 있는 간호사한테 옆에 있는 간호사 이러면 원장이 좋아하겠냐고요.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그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후원보다는 미팅이 우선이다 했어요.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거든요. 후원보다는 미팅이 우선이다. 제품의 전달보다는 미팅이 우선이다. 누군가가 갑자기 정수기를 달래. 봤을 거예요. 금요일날 미팅할 때. 저 전화로 정수기 주문이 들어왔어요. 미팅 중이었어요. 강의 딱 직전에 전화 온 거야. 그리고 바로 끊어놓고 강의 끝나고 전화했잖아요. 자, 강의가 미팅이 끝나는 1시간 반 동안 혹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정수기를 사지 않을까? 불안하지 않았을까? 근데 미팅 중인데 잠깐만 정수기 주문 좀 받고요. 네, 정수기 어쩌고 저쩌고 설명하면 10분이야. 그날 미팅 어떻게 했을까요? 다 망가져요. 누군가에게 가서 내가 후원을 하러 간다고 하자고요. 컨택을 해서 사업 설명을 하고 제품 설명을 하고 초대를 하고 이런 거를 하러 가는 거 중요하긴 해. 중요하긴 한데 이 사람이 볼 때 자, 다음 주에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미팅이 있어. 그런데 오늘 나는 너를 보러 왔어. 라고 했다고 가정하자고, 이 사람에게. 그러면 너를 보러 왔어 라고 그런 순간에 뭐가 되면 이 사람은요, 아, 별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끌려왔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절대로 이 사람은 컨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스스로 아메이라는 거를 낮춰버린 거야. 네가 대단하잖아.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내 스스로가. 그래서 원칙을 지켜야 돼요. 어떤 원칙이냐면 미팅에 대한 원칙을 지켜야 돼. 원칙을 지키고 그 사람에게 난 지금 중요한 약속이 있어. 중요한 미팅이 있어. 중요한 모임이 있어. 오늘 중요한 줌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를 들어야 돼. 네가 오늘 술 먹자고 했는데 술은 잠깐만, 내일 아니면 끝나고, 이렇게 미뤄야지 그 사람이 뭔데 이렇게 딸려오게 되는 거야. 내가 중심을 어디다 두고 있냐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목사님이 만약에 일요일날 예배를 보는 시간인데 옆에서 다른 사람이 전도돼서 올 거래. 그 사람 좀 보러 가재. 그럼 갈 것 같아요? 못 가죠. 못 가는 게 아니라 가면 그 교회는 끝나요. 마찬가지예요. 중심을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신보다 나은 건강한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을 후원해라 라고 해요. 자,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후원해라 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그러죠?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그래요. 왜 친해지려고 하냐면 편해. 편하니까. 왜 편해요? 아니, 나보다 좀 못 배웠어. 그러면 내가 좀 휘둘릴 수도 있어. 그죠? 내가 잘난 척하기도 좋아. 잘난 척하기를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어울린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 사람은 또 누구랑 어울릴까?
더 못한 사람하고 어울려요. 내가 계속 내려가요. 계속 내려가요. 그런데 나보다 잘난 사람은요, 왜 불편하지? 나보다 잘났어. 내가 지금 월 200만 원을 벌고 있는데 400만 원 벌고 있어. 뭔가 거들먹거린단 말이야. 뭔가 불편해. 내가 지금 연매출 10억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100억 하는 회사 사장이 있어. 뭔가 불편해. 잘난 척.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 왜 그러냐고. 자존심만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정말 배울 수 있는 걸 다 놓치고요. 내 주위에 있는 평균을 다 낮춰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친한 사람 5명의 연봉이 내 평균 연봉이다. 그 사람들의 평균 연봉이 내 연봉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끌어올려야 돼.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은요, 불편하잖아. 내가 작아 보이잖아.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네. 나도 귀하게 태어났는데. 자존심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주위가 다 올라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외국인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어요. 자식을 교육시키려고요. 집을 옮긴다? 시장 옆으로 갔더니 자식이 얼마 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장사친 옆으로 갔더니 맨날 허허이 딸랑 그러고 계속 옮겨가요. 왜 그랬어요? 좋은 환경에 넣으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도 자식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공부 잘하는 애랑 어울려, 착한 애랑 어울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자식이 친구 사귀면은요, 걔 공부 잘해? 걔네 집 부자야? 이걸 물어봐. 왜 물어봐? 내 자식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정작 나는 누구랑 만나죠? 내가 지금 32평에 살면은요, 32평, 34평, 36평으로 가는 게 아니라 25평 사는 아줌마랑 만나서 어머 얘 우리 집이 좀 더 넓잖아, 우리 집으로 와, 이런다고.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낮추면 안 돼. 그리고 사업가다운 용모와 복장을 갖춘다. 자, 사업가다운 용모와 복장이 뭘까요? 우리가 장소에 따라 맞는 뭐가 있죠? 의복. 의복을 갖춰 입으라고 하잖아. 장소에 따라서 달라요. 가령 내가 아는 사람의 결혼식에 가는 거야. 결혼식에 가는데 찢어진 청바지 입고 가는 거가 예의가 있다고 보여지나요? 결혼식이 있다라는 건 내 지인이 예뻐 보여야 돼. 결혼식에 참석할 때 예의가 2가지 있어요. 하나는 걔보다 더 이쁘면 안 돼, 내가. 그죠? 걔보다 이쁘면 안 돼. 걔가 주인공이야. 그리고 걔 주인공을 따받치려면은요, 내가 추레해 보이면 안 돼. 그래야지 내가 예의를 지켜주는 거야. 그 사람을 이렇게 업 시켜주는데 더 업 시켜주는 게 나도 같이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쁘게 입고 가잖아. 신부가 가장 이뻐야 돼. 가장 예쁜 드레스 하고 하잖아. 참여하는 사람이 결혼식에 축하하러 가는 사람이 드레스 입고 막 이렇게 이러고 가면 안 되잖아. 그게 예의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비즈니스도 그래요. 비즈니스라는 건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잘 살길 원하는 거고, 좀 더 많은 것을 해나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걸 해나가기 원한다면 내가 마음속에 먼저 그 모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모습이. 그리고 주변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주변의 부정적인 이야기. 자, 부정적인 이야기의 출처가 뭐죠? 그 사람들이 검증을 한 건가? 아메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30년이 넘었어요. 미국에서 61년이 됐다고. 그동안에 수많은 성공자를 만들어 왔어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아메이를 접근했다가 포기했어요. 어느 게 더 많을까? 압도적으로 많아요. 포기한 사람이. 그 포기한 사람은 다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항상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메이를 제대로 안다고 그러면 아메이 포기할 일이 없다고. 제대로 알면은요, 포기를 안 해요. 저만 해도 몇 년 동안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해야겠다라고 계속 알고 있었던 게, 다짐하고 있었던 게 아메이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 모르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다 이렇게 나 아메이 있어, 너 아메이 해볼래?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한 번 했잖아. 부정적인 말이 나왔어. 지금 자존심 상했어. 그래서 그만둘 거야. 그만둘 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가 긍정의 말을 했잖아. 나중에 물어본다니까? 너 그 아메이 그거 지금도 빠져있냐? 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때 뭐라고 해야 돼? 네가 말해서 내가 안 하잖아. 이렇게 말하면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야 돼요? 강력하게 부정을 해야 돼요. 어떤 부정을 해? 아메이에 즉 온갖 부정적인 게 다 붙여버려요. 가령 뭐 스폰서가 이랬어요.
스폰서가 괜히 미팅에 갔는데 비타민C 데모를 보는데 비타민 사라는 것 같아가지고 싫었어. 뭐 이런 소리를 해야 된다고. 부정을 더 키워. 그 사람이 맞는 거냐. 우리는 정말로 100명이 접근을 하면 100명 중에서 실제로 아메 안에서 제품을 쓰는 소비자들 100명을 대상으로 해도 그 안에서 실제로 아메이를 조금 아는 사람은요 한두 명이야. 대부분은 그냥 나 치약써 그래놓고 아메이 다 안다고 한단 말이야. 나 주방세 됐어 그리고 아메이 다 안다고 한다. 아는 게 아닌 거 아닌데 그 사람들이 비즈니스 하자고 그러면 거부하는데 그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는 아예 들으면 안 돼. 들을 필요가 없어. 그 얘기는 내가 부정적으로 말할 필요도 없겠죠. 내가 부정적으로 말을 하면 내 주인은 다 부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가령 이런 거예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나랑 이야기하는데 기분이 조금 안 좋아.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야. 여기 와가지고 저번에 둘이 스펙트라 나와서 뭔 얘기했어? 라고 물어봐요. 근데 스펙트라는 기분 조금 나쁘게 얘기했어. 아니면 스펙트라가 내가 조금 더 위에 쓰고 싶어. 누르고 싶어. 위에 쓰고 싶으니까 누르려고 하잖아. 그럼 스펙트라 욕을 살짝 해요. 내가 올라가는 거 같죠? 아니야. 같이 내려가는 거야. 왜? 나쁜 사람하고 내가 왜 어울려? 그럼 내가 똑같이 바보인 거잖아요. 병신이기 때문에 나쁜 사람하고 어울린 거잖아. 사람들이 그거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쟤 나쁜 애야. 쟤 이런 거 바보야. 그렇게 욕을 해. 그 얘기는 동시에 너 나쁜 애야. 너 바보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어울릴 필요가 없어요. 다음에 부부 중심으로 후원한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부부 중심으로. 한 사람이 아무리 긍정적이라고 해도 다른 쪽에서 방해를 하면 어떻게 되죠? 이미 경험하고 있잖아. 방해하면 어떻게 되죠? 힘들어. 원래 외부에서의 적보다요 더 무서운 건 내부의 적이에요. 그 내부의 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누군지 알아? 백이미송사라고 그러거든. 남자에게 가장 무서운 적. 아내. 형제, 부모 형제들. 아내예요, 아내. 백이미송사라고. 이불 속에서 얘기한다니까? 이쁜 여자 때문에 다 나랑 말하는 것 같대잖아. 아, 우리 집 조심해야 돼. 우리 집은 조심 안 해도 돼요. 부부를 후원해야 돼요. 같이. 그래야지 서로 상호 보완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한 명이 누군가는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한 명한테만 얘기해.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편에 보면 사업 키우기 요령이 있어요. 요령에서 보면 우리가 사업 설명을 들었지만 회원가입 같은 거 망설이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아예 사업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때 우리는 미리 지레 포기하잖아. 그리고 안 들을까봐 사업 설명을 안 하기도 해. 근데 다시 한번요. 그 사람 이빨 안 닦아? 그 사람은 물 안 먹어? 그 사람은 화장 안 해? 그 사람들도 전부 다 내 고객이고 소비자인 거예요. 그 내 고객이고 소비자이기 이전에 내가 제품을 이야기하면 사업 설명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 지인들이잖아. 내 지인이 이빨 다 망가지면 좋겠냐고요. 내 지인이 잘못된 주방세제 써가지고 이게 막 다 거쳐지면 좋겠냐고요. 내 주인 사람들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거야. 그 사람들의 행복을 전해주는 방법이 꼭 비즈니스만 있는 건 아니야. 좋은 제품도 있잖아. 내가 좋고 써봐서 감동을 느낀 제품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지인들은 전부 다 파트너이기 이전에 소비자이기 이전에 나랑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좋은 제품을 권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전부 소비자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비자라는 부분에서 내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3개월에 치약 하나만 써도요. 감사한 거라니까. 감사한 거라고. 감사해요. 네. 그 다음에 기존의 소비자를 통해서 고객을 만들 수 있어요. 오늘도 실제로 나가서 소비자를 통한 사람에게 제품이 전달이 됐고 그 사람에게 제품을 전달하고 왔어요. 그 소비자가 내가 만약에 불편했다면 그 사람을 다시 소개했을까? 자기가 비즈니스 하는 것도 아닌데 실제로 제품만 소비하겠다라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우리? 안 줘도 돼요. 나는 그냥 체험만 쓰면 돼요. 이런 사람 대부분이잖아. 그 사람들에게 뭘 할 거냐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살살 사업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살살이 뭐야?
가만히 앉아봐. 그리고 막 사업 설명하면 안 들어요. 그러니까 30초, 1분 가르쳐줬잖아요. 동전도 가르쳐줬고 커피도 가르쳐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살살 깨줘야 돼. 그리고 어차피 쓰는 거야. 같이 쓰면 더 좋아. 라고 이야기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 도와줘 라고 해야 돼요. 정말 하기 싫은 말이죠. 나 도와줘. 나 도와줘. 왜 하기 싫어요? 구걸하는 것 같았고 근데 왜 도와주고 살아? 기브앤테이크 가르쳤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점점 더 힘들다니까. 나도 요구할 수 있어야 돼. 도와달라고. 근데 도와달라고가 내가 아메하니까 100만원어치 팔아줘 이거냐고요. 나랑 알고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제품을 써주는 고객이야. 치약 하나 써줘. 너무 감사해. 근데 나 도와줘. 어떻게 도와줘? 주위에 아메이 치약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 소개해줘. 그게 도와주는 거잖아. 그게 어려운 일일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있게 비굴하게 말고 절대 비굴하게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비굴하게 말고 자연스럽게 자신있게 그에게 나 도와줘라는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 도와줘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주위에 치약 쓰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 좀 해줘. 아메이 관심 있는 사람이 소개 좀 해줘. 이 한마디인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아메이를 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메이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을 벌 수 있는데 안 버는 건 바본 거고 돈만 번다 그러면은 장사꾼인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져. 그리고 나만 벌면 안 돼. 나만 벌면 안 되고 내 주위에서 같이 벌어야 돼. 그래 더 행복이 더 커져. 그리고 돈만 버느라고 시간이 없으면은 불행한데 아메이로 성장을 해서 같이 파운더스 플래티넘 이상 다 가다 보면 같이 시간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맨날 꿈꾸는 게 뭐예요? 평일날 놀러 갈 수 있는 거. 자, 평일날 놀러 간다는 건 시간이에요. 근데 평일날 놀러 가려면 돈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놀러 가면 혼자 가냐? 같이 갈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자유로워지려면 돈 문제가 낄 수밖에 없어요. 그 돈 문제를 얘기해야 된다고. 근데 그 돈 문제에서 제품만 소비자는 순수 소비자형들이 있단 말이야. 제품만 소비하는 순수 소비자들. 너무 감사한 존재들인 거예요. 제품을 좋아하는 거야. 그 제품을 좋아하게 만들어준 아메이도 감사하지만 나를 믿고 나랑 함께 써봐서 그 제품을 좋아하는 그분들 너무 감사한 거야. 그분들에게 뭐를 얘기해야 돼요? 스몰 비즈니스 얘기해야 돼. 스몰 비즈니스. 스몰 비즈니스가 뭐냐고. 바깥 썼더니 너 10,000원도 받아보고 15,000원도 받아보고 어느 달은 못 받기도 하고 그 작은 돈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너 봐봐, 네 언니랑 엄마랑 친구랑 같이 쓰면 그 10,000원이 어쩌면 60,000원이 될 수도 있어. 그분들이 이렇게 같이 써서 그분들이 한 60,000원 벌다 보면 너 어쩌면 20만원, 50만원도 벌 수 있어. 작은 것부터 얘기해야 돼요. 부담 갖지 않게. 그리고 두 번째 부류가 있는데요. 제 회원 중에 한 분도 있어요. 새벽부터 카트 끌고 가요, 공원에. 치약 팔아요. 그 사람들에게 뭐 해야 되냐고. 잘 파는 거 좋은 능력이긴 해. 좋은 능력이긴 한데 아메이 비즈니스가 파는 일이냐고. 자, 파는 거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이 있잖아. 그냥 쉽게 얘기하자고. 링겔 팔잖아 지금. 그건 왜 거부감이 없지? 남겨 파는 것도. 봉사라고 생각하는데. 아, 봉사야? 그럼 남기지 말아야지. 아메이 제품은 치약을 6,000원 해가지고 6,000원에 갖다 주고 내 차비 들여서 파는 걸까? 봉사야. 어떤 거냐고요? 대신 구매해 준 거예요. 완전 다른 게임이 아메이는 판매가 아니야. 근데 왜 판매라고 생각을 했을까? 전달하는 사업이죠. 뭐를 전달하는 거지? 제품을요. 제품을 전달해서 그 사람들이 제품을 좋아하고 그 사람들이 비즈니스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되면서 지속적인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나랑 친해. 나랑 친하고 아메이 제품도 좋아해. 그럼 만나면 평소에 하던 얘기 다 하고 거기에 아메이 제품 얘기 하나가 딱 추가된 것 뿐이야. 이렇게 추가되면은요, 친할 수 있는 거리가 또 많아져. 그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나는 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네트워크이잖아. 오늘도 치약 20개를 팔러 가야 되고
내일도 치약 20개를 팔러 가야 되고 이거 네트워크가 아니란 말이야. 판매 능력 있는 건 좋아요. 하지만 언제까지 팔 거냐고. 그러니까 판매에 치중하기보다 뭐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팬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팬이냐고. 나를 전화 와가지고 오늘 치약 10개 주세요. 내일은 치약 필요하지 않아요? 이거 하는 팬이 아니잖아 그건. 내 팬을 만드는 일이라고요. 그 팬을 만드는 과정에서 치약 하나를, 치약 2개를 어쩌면 야 치약 줘봐. 6,000원. 6,000원. 아 내가 이거 6,000원을 받으려고 치약을 지금 파는 거 같고 막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 사람이 팬이 되는 과정에서 내가 치약을 전달하는 모습이 어쩌면 판매처럼 보여. 다시 한번 물어보자고요. 판매는 남기는 거야.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하는 거냐고 그 사람에게. 내 치약에 내가 치약을 써본 느낌, 이걸 감동을 전해주는 거야. 전해줘서 선택은 누가 하는 거냐고요. 걔가 하는 거야. 걔가 그 선택을 했어. 근데 지금 치약을 내가 갖다 줬잖아요. 뭐 한 거냐고요. 대리로 구매해 준 거라고. 아메이는 판매하는 것이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완전 다른 생각이에요. 경북에서 사과를 친구 거를 다른 사람 소개했죠. 팔았어요? 남겼어요? 팔은 거 아니잖아. 자신있게 얘기했죠. 왜? 내 친구한테 도움을 주겠다고. 그리고 시중보다 싸니까, 맛있으니까 자신있게 얘기했잖아. 팔은 거 아니네. 소개했네. 똑같아요, 아메이도. 그런데 닌게를 만약에 2만원에 사가지고 3만원에 놔줬어요. 근데 병원에서 맞으면 10만원이야. 혜택을 줬지. 엄밀히 파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사업자만 찾으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메이 3명만 있으면 에메랄드고 6명만 있으면 다이아몬드 램에. 그리고 사업자만 찾아. 이 사람들은요 정말로 놓치는 게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100명이 아메이를 접근한다 그러면은요 대부분은 뭐라고? 소비자들이에요. 소비자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는 거야. 내 주위에 아메이 제품을 좋아하는 치약 하나로 쓰는 이 소비자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고, 그게 많은 사람들이 사업자인 거야. 결론은 소비자가 많은 사람이 사업가란 말이에요. 사업가를 찾는 게임이 아니야. 그럼 진짜 사업가는 누구냐고요? 소비자를 많이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지속적으로 아메이를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과 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한 명 한 명에게 감사할 줄도 알고, 그리고 그 사람이 비즈니스에 관심 가지면 그때부터 더 감사한 거잖아. 비즈니스에 관심을 가져. 그래가지고 10년 뒤에 SP 하자. 10년 동안 나한테 수입이 하나도 없냐고요. 도와주면서 수입이 있어. 10년 뒤에 SP를 하자고요. 10년 뒤부터 나한테 얼마 들어오는지 알아? 한 달에 미니멈 90만 원. 얼마나 감사해. 내 평생 내 아들한테 상속이 될 만한 90만 원을 나한테 매달 준다니까? 미니멈이야 그거. 왜 미니멈인지 알아요? 이 사람이 파운더스 플래티늄으로 한 5, 6천 정도 해봐야 나한테 한 연수입으로 한 1,000여만 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에메랄드가 넘어가.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돼. 한 1억쯤 벌어. 한 3-4대 해서 1억쯤 벌어. 1년에. 그럼 나는 한 2천만 원 벌어. 이 사람이 다이아몬드가 돼. 1억 5천 2억이 넘어가. 그 상태에 내가 다이아몬드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거의 300만 원씩, 거의 3천만 원 벌어. 3천. 3천만 원이면 지금 연봉이야. 얼마나 감사해. 그죠?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거를 하는 사람은 누구냐고요. 소비자 군단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비자 군단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고요. 만들어지는 거야. 시간을 두고. 그리고 참을 줄 알아야 돼요. 파트너 승질 더럽다니까? 뭐 매수를 자꾸 건드려. 그죠? 입 닫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짜 커가요. 그리고 4번, 자신의 제품을 애용하면서 사업 설명과 제품 설명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코어 ABO가 드물지? 없지. 비즈니스 설명도 할 수 있어요. 제품 설명도 할 수 있어요. 제품도 애용해요. 이런 사람들이 드물지. 왜 드물까? 왜 드물까예요. 첫 번째, 내가 그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제품 설명하고, 내가 사업 설명하고, 내가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돼. 내가 먼저. 그리고 그걸 닮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소비자 중에서 비즈니스, 소몰 비즈니스로, 빅비즈니스로 키워갈 수 있는 닮아서 만들어가야 돼. 그걸 만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주최하는 나의 미팅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최하는 나의 미팅을 하는 게 진짜 사업이야.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물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정말로 사업가가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알려줄 수 있는 나의 미팅이 만들어야 돼. 그러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자유롭고 내가 원하는 건 사람마다 사이즈가 다 달라. 누군가는 나는 파운더스 플래티넘만 돼도 좋겠어. 연말 버스 필요도 없고 한 달에 200만 들어와도 좋겠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에몰드 돼가지고 한 달에 3,400에다가 연말 버스 사셔가지고 한 5천, 아니 8천, 오 대박이다 8천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 누군가는요 꿈이 커가지고 나는 그거 갖고 안 돼. 1년에 4억은 벌어야지. 4억 수억 단위도 정도 넘어가야 되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요 아우 박경대사님 좀 돼야지. 다 달라요. 각자의 꿈은 각자의 사이즈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고 싶으면은요 우선 첫 번째 내가 그 모습이 먼저 돼 있어야 돼. 그리고 그거를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나만의 미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커져요. 지금까지 감사합니다.